고민하지 마. 자, 여기가 285페이지요. 3-3번.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네 개 도시가 있는데 A에서 B로 직선도로가 2개, 직선도로 2개, 직선도로 1개. 그 다음에 곡선도로 하나씩, C로 가는 것도 하나씩, C에서 D로 하나씩, A에서 D로 하나씩. 그러면 출발을 B도시, C도시, D도시 중 두 도시를 지나서 A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A 도시를 제외하고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데, 좀 복잡하긴 하겠네요. A에서 출발해서 내가 D를 거쳐서 D 도시 중 두 도시를 거쳐서, 그러면 B를 거쳐 C를 거쳐 A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A에서 B를 거쳐 D를 거쳐, 근데 B에서 D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경우, A에서 C로 바로 가서, 이거 순서를 좀 바꿔줄게요. C하고 B가 좀 바뀌는 경우, B를 거쳐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서 D로 가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 A에서 D로 가는 게 있네. D로 가서 C로 가서 A로 돌아오는 경우, B에서 D로 바로 가는 게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지금 요게 다인 것 같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 4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C에서 A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2가지, 16가지.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가야 되기 때문에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B로 다시 빠꾸 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온 수가 4가지라서 16가지.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 수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A로 빠꾸 하는 경우가 2가지, 12가지. A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D에서 C로 가는 경우 3가지. 그 다음에 C에서 A로 돌아오는 경우가 또 2가지, 12가지, 32가지, 24가지, 56가지밖에 안 돼? 정답 1번이네요. 보기들이 숫자가 다들 커서. 그 다음에 7-3번. 넘어갑시다. A, B, C, D 4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 그냥 모양을 다르게 해주려고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조금 말려있고, 뭐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A, B, C, D 4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하여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분하려고 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첫 번째, 이거 케이스 분류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3개 칠하고, 여기 4개 칠하고, 3개 칠하고, 2개 칠하고, 3개 칠하고, 3개 칠하고, 여기에는 얘랑 같을 때랑 다를 때랑 구분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B하고 C하고 같을 때, 두 번째 B하고 C하고 다를 때, 순서는 A, B, C, D 순서로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에다가 4가지 색 칠할 수 있고요. B는 A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A에 칠한 색 제외하고 3가지 중에 1가지. 그랬을 때 C하고 같은 경우의 수니까 C는 경우의 수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요. D는 3가지 칠할 수 있습니다. 9, 4, 36. 그 다음에 A에 4가지 칠하고 B에다가 3가지 칠하고 C에다가는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가지. D는 B, C랑 서로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그럼 4, 30, 48가지. 2개 더하면 84가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8-3번. 어, 1, 2, 3, 4, F1이 이거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F2가 1이 아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1대1 대응인 함수를 찾으래요.
1, 2, 3, 4. 모식도 그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1, 2, 3, 4. 케이스를 좀 나누셔야 되는데 F1이 3으로 못 가. F1이 3으로 못 갔을 때 F1이 1로 가는 케이스하고 2와 4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왜 나눠야 되냐면 F1이 1로 가버리면 F2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거든. 근데 F1이 1로 안 가고 2나 4로 가게 되면 F2도 1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가,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경우의 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이 1로 가게 되면 나머지 3개 1대1 대응시키면 되고요. 1대1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팩토리얼입니다. 6가지. 그 다음에 F1이 1로 안 가고 3으로 갔다, 아니야 3으로 못 가잖아. F1이 2로 갔다 칠게요. 2로 가면은 얘는 1을 못 가니까 3 또는 4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두 가지. 그러면 3하고 4, 그 다음에 1하고 나머지 한 가지 하고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1이 2가 아니라 4로 갔을 때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8가지, 6하고 8하고 더해서 14가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기본 다지기 넘어가세요. 3번 먼저. 3번이 내가 문제가 나온다. 1,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가 있다. 뭐 주사위 정도 생각하면 되죠. 이 정육면체 한 개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을 순서대로 A하고 B라고 할 텐데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1이 되는 경우를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사실상 경우의 수는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1이 나오고 2가 나오면 마이너스 1,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총 5가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5가지가 나올 거야. 의심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2 나오고 1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고 4 나오고 2 나오고 5 나오고 3 나오고 6 나오고 4 나오고 6 나오고 5 나오고 이렇게 해서 5가지. 근데 A-B가 0이란 얘기는 A랑 B랑 같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1, 2, 3, 3, 4, 4, 5, 5, 6, 6, 6가지. 그래서 합이 총 16가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6번으로 갈게요. 0,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0, 1, 2, 3, 4, 5 3장을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 1, 10의 자리, 1의 자리 3, 10의 자리, 1의 자리 5. 요 녀석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1 썼어.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 여기서 뭔가 하나가 왔는데 여기는 이제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4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16가지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런데 3이 될 때 홀수 만들고 싶은 거지? 3이 올 때, 5가 올 때도 경우의 수는 동일하게 나타날 테니까 16 곱하기 케이스의 개수 48가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면이 막혀있는 주차장 A, B, C, D에 세 면이 막혀 있고요. A, B, 여기 C구나. B, D.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가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주차장 내에서 직진만 하도록 한대요. 잡아. 일단 A가 나오면 C는 언제든 나올 수 있잖아. A가 먼저 나오면. 그러면 다음에 C가 이 상태에서 C가 하고 B하고 D하고를 줄만 세우면 되거든. 이게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확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확통해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명칭으로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거 개념 살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A 다음에 바로 C가 나와야 될 필요는 없어, 그지? A 다음에 B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D가 나와도 돼. 아니면 이거 수영도 이용하라는 것 같은데 A 다음에 B가 바로 안 나오고 C 먼저 나와서 빠져나간 다음에 B 다음에 D가 나와도 돼. A 다음에 B 다음에 D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C가 나와도 돼. 근데 제일 앞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건 A 아니면 B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끝났어. 6가지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A, B, C, D를 그냥 줄 세웁니다.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팩이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B, C, A, D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섰어. 줄을 세웠어. 그런데 C는 A 앞에 못 오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뒤집어. 차 번호를 몰라. 그 다음에 B하고 D도 얘네들의 순서를 몰라. 왜냐면 요 24가지 중에는 D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 순서를 몰라. 이렇게 주황색 2대, 주황색 차 2대, 파란색 차 2대를 줄 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앞쪽에 있는 주황색 2개 중에 앞에 있는 게 무조건 B고 파란색 2개 중에 무조건 앞에 있는 게 A라고 생각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요 2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B와 D가 줄 세우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A와 C가 줄 세우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은 매 순간마다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나눠주는 거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러면 24 나누기 4라서 6가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수영도를 마저 그려보면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A하고 B인데 A가 나온 케이스를 찾은 거기 때문에 B가 먼저 나왔다 치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D가 나오고 A가 나오고 C가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C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D가 나가도 되고요. A 나오고 D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 여기가 이제 이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0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거 하고. 순열하고요. 그 뒤쪽 단원에 이제 조합이라고 있어요. 조합. 이렇게 2가지 단원인데 한 방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라고 하는 거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 순서 있게 나열하겠다. 그래서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선택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수학 뭐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배웠던 거 잘 상기시키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쪽은 그러니까 순열이나 조합이나 결국 다 경우의 수야. 5명의 학생 중에 학급 임원 그러니까 뭐 반장 부반장을 뽑고 싶어요 하면은 순열이고요. 5명의 학생 중에 학급 임원 2명을 뽑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열이냐 조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제시한 상황이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냐 아니면 순서 상관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이냐
상황에 제시된 상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 1, 2, 3. 서로 다른 3장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장의 숫자 카드 중에 2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자연수,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전애들은, 초등학생들은 분명히 이렇게 하겠지. 12를 만들 수도 있고 21을 만들 수도 있고 13을 만들 수도 있고 31을 만들 수도 있고 23을 만들 수도 있고 32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한 번씩 세워보겠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2자리의 자연수를 배운다고 했으니 그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선택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1과 2라고 하는 2장의 숫자 카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걔네들을 10의 자리에 놓을지 1의 자리에 놓을지 다시 순서를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의 경우의 수 3개.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그럼 그 숫자 제외하고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10의 자리에 온 거 제외하고 2개.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걸 이렇게 합니다. 3P2. 퍼뮤테이션 앞글자 P를 따서 3P2라고 하는데 얘는 이런 뜻이야. 앞에 있는 3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여기 있는 2는요 2개를 선택하여 여기에는 P는 순서 있게 나열하시오. 이런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OP2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나열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P는 어떤 상황이 대표적이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선출하고 싶어. 그러니까 임의 선출이라고 했을 때 반장과 부반장, 그러니까 사고를 살짝 바꿔봐. 5명 중에 반장 1명 뽑고 부반장 1명 뽑고 이런 게 아니라 5명의 학생들 중에 A라는 녀석과 C라는 녀석 2명이 일단 선출이 됐어. 얘네들을 줄 세워서 앞에 있는 게 네 직책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와 C를 선택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요 자리와 요 자리 앞에 세워줘야겠지. 그러면 반장 자리에 총 5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놓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의 수 5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놓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반장으로 뽑힌 그 녀석을 제외한 4명이 될 거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OP2의 계산은 5 곱하기 4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뭐냐? 앞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의 연산을 2개까지만 해주세요. 이 소린 거라고. 그러면 NPR 일반화시킨 상황을 좀 보셔야죠. N 팩토리얼의 연산을 R개까지 해주세요. 이 소린 거거든요.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겠죠. 어디까지? R개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금 3개 한 거잖아. 2가 3개 한 거잖아. 그럼 R개 하려면 R-1까지 가면 되는 거지. 괜찮아? 곱하기 N-R-1 경우에 따라 이제 책에는 이걸 그냥 N-R 플러스 1 뭐 요딴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요게 좀 더 직관적이죠. 0부터 R-까지 이만큼이 R개 요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N-R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가 곱하기 N-R 곱하기 1씩 올라가니까 N-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이어져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계산은 뭔데? 1까지 쭉 이어질 거 아니야. 없는 계산. 지금 이걸 계산할 때 얘는 없잖아 뒤에. 이걸 전체를 다 합치면 n 팩토리얼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봐봐. 10p3이 있다 치자.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여기 3개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없어진 계산이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없어진 거지?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이게 7팩토리얼이잖아. 약분돼서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NPR의 연산을 이렇게도 할 수 있대. n-r팩분의 n팩. 쉽게 예를 들어서 6p3이 있어요. 7p3이라고 할까? 7p3이 있어. 그럼 위에 걸로 따지면 7팩토리얼의 연산을 3개 항까지만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 소린 거거든요. 6, 5, 30, 210 이렇게 찾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연산은 얘는 7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4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4, 3, 1, 4, 3, 1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연산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MPR을 연산을 한다 치면 위에 걸로 할 거야? 밑에 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이게 훨씬 편하지. 굳이 밑에 공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는 그냥 연산할 때, 얘는 식의 증명 또는 변형을 위해서. 보세요. 특수한 상황들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NPN은 N 팩토리얼의 연산을 N개만큼 진행하세요지. 근데 N 팩토리얼에서 곱해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겠어? 5 팩토리얼이면 5, 4, 3, 2, 1 곱하는 거잖아. 5개겠지. 10 팩토리얼이면 10개일 거 아니야. N 팩토리얼이면 N개겠지.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의 연산과 같아지겠네. NP0은 뭐겠냐? NP0. 봐봐. 여기서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얘 공식대로 가져가면 n-n 팩토리얼 분의 n팩이거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n팩이란 얘기야. 근데 얘는 밑에 거 연산해버리면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럼 0 팩토리얼이면 팩토리얼의 연산은 해당되는 그 자연수 이하의 자연수의 모든 곱이거든? 근데 0부터가 자연수가 아니고 0 이하에는 자연수가 당연히 없어. 그럼 0 팩토리얼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얘가 얼마란 얘기야? 1. 수화하셨던 분들이 0 팩토리얼이 왜 1입니까? 기억하시는 분 안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되어져 있다고 배웠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그거 아니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0 팩토리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연산이라서 이게 대체 뭡니까 하실 수는 있는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상태를 나열해. 그러면 곧 죽어도 그러니까 경우의 수인 거니까 뭔가 하나를 줄을 세우면 그러면 그 경우 한 가지야. 줄을 안 세우면 안 세우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한 가지인 거라고. 내가 처음에 경우의 수 얘기할 때 경우라는 거는 서로 다름을 셈한다고 했잖아. 어떤 특정한 경우. 다름으로 인해서 이전과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경우들을 헤아린다 했잖아. 10개의 공이 있다 치자. 서로 똑같이 생긴 10개의 공이 있어. 그 10개의 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연산으로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봐봐.
여기에 하나 둘 셋 이거 파란 거 빼고 빨간 분필이 지금 18개가 들어있거든. 내가 여기서 임의의 빨간 분필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18가지? 아니야. 한 가지야. 얘네들 다 빨간 분필이잖아. 서로 다름이 있어?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뽑든지 간에 걔는 무조건 빨간 분필이라니까? 그럼 빨간 분필을 뽑게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0팩토리얼이라는 얘기는 줄 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괜찮아? 그럼 NP0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NP0은 한 가지겠죠. 이게 뒤쪽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뒤에서도. 조합할 때도요. 이해되겠어? 팩토리얼 연산은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서로 다름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 만약에 내가 아까 그 18개의 빨간 분필에 각각의 자리에 번호를 매기는 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필 끝에다가 1번부터 18번까지 번호를 쓴다던가 라고 하면 서로 다름이 생기지. 그랬을 때는 경우의 수가 18가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빨간 분필 18개 그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 무조건 한 가지. 괜찮아? 서로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 물론 문제는 당연히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하긴 할 겁니다. 책 볼게요. 그냥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되겠다. 305페이지 보세요. 305페이지 가운데 바이블 포인트 좀 읽어볼게요.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그런데 r이 지금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그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일단 최소 1개 이상은 선택을 하겠다는 소리고, 그게 크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r이 n 이하다? 이거는 있잖아. 내가 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공 5개가 있는데, 6개를 선택할 수는 없지. 그래서 r의 범위가 지정이 돼. 이걸 가지고 방정식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너네가 실제로 확통을 들어가서 중복 순열이라, 그냥 순열 조합이 아니라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고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내가 10개의 1부터 1, 2, 3, 4, 5, 6, 7, 8, 9, 0 10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10p4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그런데 그렇게만 쓰진 않잖아. 어떤 비밀번호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리의 비밀번호라고 하면 같은 숫자가 중복돼도 되지 않아? 아니면은 내 핸드폰 끝에 네 자리를 생각해도 되죠. 저는 3466입니다. 6이 중복되잖아. 중복되는 숫자들 한두 개씩은 있을걸? 그럼 중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1부터 0까지 10개의 숫자가 올 수 있다 치고, 그럼 두 번째 자리에도 1부터 0까지 10개의 숫자가 올 거 아니야. 세 번째에도 1부터 0까지 숫자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10의 4제곱이 돼.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럴 때에는 설령 1부터 3까지의 숫자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1부터 3까지 3개의 숫자를 가지고 4자리의 비밀번호를 조합할 수 있지. 3333 경우의 수는 83가지 숫자만 가지고도 81가지의 숫자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중복 조합인데, 중복 조합이면 이제 서로 같은 공이 10개가 있어. 뭐 3개의 바구니에다가 몇 개씩 집어넣고 싶어. 한 바구니에 다 집어넣어도 되고 비어있는 바구니가 있어도 된대. 그랬을 때는 3개의 바구니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10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1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R이 N보다 커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기 때문에 R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준 것 뿐이다라는 거고,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 하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과 같이 나타낸다.
공식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기호야, 기호. 이러한 상황을 대표하게 한마디로 간결하게 표현해주는 기호에 불과하다고요. 그 녀석의 계산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얘는 계산되어지지 않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어요. MPR은 n-알파분의 n팩. 이건 증명용. 그 위에 있는 공식이 더 쓰일 테니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2번 보시면 MPN은 n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1, MP0은 1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잠시 후에 하고요. 칠판 봐 이제 다시. 똑같이 그 숫자 카드를 하나만 좀 늘려볼게. 1, 2, 3, 4. 1, 2, 3, 4 서로 다른 숫자가 쓰여져 있는 4장의 숫자 카드 중에 임의의 2장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자. 임의의 2장을 선택.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면 12와 21의 의미가 없어지지. 아까는 자연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1과 2를 뽑아서 1을 먼저 배치를 하든 2를 먼저 배치를 하든 이건 좀 다른 상황인 거야. 다른 경우인 거잖아. 그런데 10이든 21이든 구성되어져 있는 숫자는 1과 2. 내가 여기서 1과 2를 선택한다라는 건 11을 만들든 21을 만들든 관계없이 하나의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그 초등학생한테 다시 문제를 풀라고 하면 1과 2를 선택하는 경우 1과 3, 1과 4를 선택하는 경우 2와 3, 2와 4, 3과 4 이렇게 총 6가지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본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이렇게 하겠지. 일단 한 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리고 그 다음 한 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장 뽑고 없어졌으니까 3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가지. 그런데 내가 뽑은 2개의 숫자가 2와 3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2를 뽑고 3을 뽑나 3을 뽑고 2를 뽑나 2라는 숫자 카드와 3이라는 숫자 카드를 뽑는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 라는 거였는데, 요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돼. 나누는 게 2가 아니라 2 팩토리얼이어야 되지.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누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 해봤을 거야. 5명의 학생 중에 학급 임원 2명이 아니고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틀렸어. 몇 수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6으로. 그 6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 D, E 5명의 학생 중에 학급 임원을 할 사람 3명을 내가 A, B, C를 뽑았단 말이야. 근데 임원이니까 동등한 직책이라고 했을 때 A, B, C를 뽑든 A, C, B를 뽑든 B, A, C, B, C, A 이 순서대로 뽑든 C, B, A, C, A, B 순서대로 뽑든 어쨌든 이 3명이 뽑는 건 똑같아지는 상황이죠. 다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그 케이스대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4C2 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도록 합니다. 여기는요, 아까처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얘는요 2개를 선택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컨비네이션이거든요. 너네 컨비네이션을 말 언제 쓰냐? 피자 주문할 때 봐봐. 만약에 피자집 사장님이 여기에다가 올리브, 여기에다가 양파, 여기에다 콘, 여기에다 치즈, 바깥쪽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발라가지고 피자를 구웠다 치자. 이건 순열 피자야.
퍼뮤테이션 피자라고. 줄 세워져 있잖아. 피자 만들 때 토핑을 또 어떻게 해? 양파 한 움큼, 올리브 한 움큼 주워서 흙 뿌리지. 순서가 없지. 재료의 선택만 있잖아. 선택만.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피자인 거죠. 컨비네이션. 조합 피자. 주문하실 때 사장님 조합 피자 한 판이요? 됐어. 사장님이 참 뿌듯해 하시겠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역시 NCR이라고 하는 공식을 연습을 해야 되는, 연산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잘 봐봐. 4 곱하기 3만 하면 뭐랑 똑같아? 4P2랑 똑같지. 그지 않아? 4P2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NPR을 두 개로 나누는 건 뒤에 선택한 개수대로 줄 세우는 걸 나누는 거잖아. R 팩토리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6C3 이런 연산이 있다고 한다면 3 팩토리얼 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6 팩토리얼의 연산을 3개 한까지만 연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아까 MPR이라고 한 녀석을 어떻게 쪼개서 계산한다 했니? n-r 팩토리얼 분의 n 팩으로 계산한다 했죠. 그러면 얘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 이렇게 되거든. 그럼 너는 계산을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당연히 이쪽으로 해야지. 6C3을 이 빨간 연산대로 하면 3 팩토리얼 곱하기 6-3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미친 짓이지. 그런데 얘는 중요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은 연산용, 얘는 식의 증명 또는 변형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식을 조합 쪽은 식을 증명하거나 변형하는 문제들이 저기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증명하시오 이렇게는 너는 어차피 서술형 없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빈칸 추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CR 쪽에서는 좀 중요한 연산 증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NC n-r 수식에 대한 증명 한 가지 보여드리고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도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NC n-r을 요 방법대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앞에 거 뒤에 거가 있을 때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 소리거든. 그래서 얘도 그거 따라가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 계산하면 얼마야 속에서? R이겠죠? 근데 곱셈에 대한 교환법 성립하니까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NCR이네. NC n-r과 NCR이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10C8 숫자가 좀 그렇다. 10C7을 연산할 기회가 생겼어.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10 팩토리얼 연산을 7개까지 10, 9, 8, 7, 6, 5, 3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6, 5, 4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7, 6, 5, 4, 7, 6, 5, 4 약분되고요. 3, 3, 2, 4, 3, 4, 12, 120.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얘는 뭐랑 같은 거야? 10시 3이랑 같은 거야. 괜찮아? 10시 3 연산하면 3, 2, 1 분의 10, 9, 8이니까 7, 6, 5, 4를 약분한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훨씬 더 간단하겠다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볼게요. 10명의 학생이 있어. 10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오늘 청소당번 3명을 정하고 싶네. 근데 청소당번은 직책이 있나? 만약에 10명의 학생들 중에 바닥 청소할 사람 1명, 책상 정리할 사람 1명, 유리창 청소할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고 한다면 10P3이지. 순서가 정해질 테니까. 그런데 그냥 청소당번 3명이라고 하면 10C3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청소를 안 하고 바로 귀가할 학생 7명을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남은 3명이 청소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랑은 상황적으로 같은 상황인 거야. 얘는 이런 어떠한 특정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기호에 불과하고 그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계산 결과값이 같아야 당연한 거겠지. 그러니까 다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NC-N-R, NCR 요거 되게 자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NP에는 N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NC에는 뭐겠어? N개가 있어. 그 중에 N개를 다 선택해. 한 가지겠지. 다 선택하는 경우가 한 가지. 그러니 자연적으로 NC 0은 얼마야? 1이야. 이해돼? NC 1은 얼마겠어? N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N개겠지? 그러면 NC N-1에 대한 해석은 뭐겠어? N개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선택하겠어요. 그러니 얘도 똑같이 N개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문제풀이 잠깐 넘어가서 조합 쪽 잠깐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336페이지죠. 336페이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여기 아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걔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 NCR과 같이 나타낸다. 조합의 수 NCR은 R팩분의 NPR, 그래서 R팩분의 N팩을 R개까지 곱한 거. 이거 연산은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왼쪽에 있는 공식을 연산하실 때는 사용하시면 된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NC0은 1, NCN은 1 정리해드렸고요. NCR은 NCN- 방금 증명해드렸고요. 4번 별표. 4번 별표.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머리 좀 식히시고 쉬고 나서 4번은 역시 식에 대한 증명과 상황에 대한 증명 두 가지 모두 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연습 좀 해볼게. 봐봐. 7팩토리얼이 있어. 이거 곱하기 8은 얼마야? 그렇지, 8팩토리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있어. 내가 얘를 x 플러스 y 팩토리얼로 만들고 싶어.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 그렇지. 야, 왜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 7팩이 8팩이 되고 싶으면 7 플러스 1을 곱하면 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팩이 x 플러스 y 팩이 되고 싶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돼요.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갑시다. 칠판들 보세요.
지금 아까 그 별표치라고 했던 공식이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 이렇게 써놓고 가자. NCR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요. 이거를 지금부터 증명해 볼게요. 일단 앞에 거부터 앞에 있는 n-c r-1부터 요 방법대로 가면 r-1 팩토리얼 곱하기 n-1에서 r-1을 빼면 뭐야? 그냥 n-r이죠.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더하기 얘도요. r 팩토리얼 곱하기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통분을 할 거예요. 통분을 할 때 지금 식이기 때문에 얘하고 최소 공배수 뭐겠어? 최소 공배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통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약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분모를 요걸로 맞춰주는 거거든. 그러면 얘한테는 지금 분모에 뭐가 필요해? n-r팩은 맞춰져 있어요. 얘한테 뭘 곱하면 r팩이 되겠어? 좀 아까 했잖아. r을 곱해주면 되죠. 분모 분자에 r을 곱합니다. 그러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얘는 지금 r 팩토리얼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얘한테 뭘 곱해야 n-r 팩토리얼이 되겠어? n-r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r 곱하기 n-1 팩토리얼인데 이때 얘를 분배를 좀 해보면요. 이거를 통째로 분배를 할 거야. 얘를 얘한테 분배하면 뭐가 돼? 좀 헷갈리나? 네네. n 팩토리얼 좋아요. 그리고 얘를 얘한테 분배하면 마이너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얘를 더하면요.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얘는 살아남고요. 얘가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n 팩토리얼 얘가 잽니다. 이거 NCR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수식으로 따지면 주로 뭘 물어보겠니? 통분하는 과정을 물어보지 않겠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양변에 뭘 곱하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이런 거 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긴 하지만 너네 그 예전에 이제 항상 그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 풀어서 아시겠지만 그 단답형 1번 문제들 보시면 이런 형태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거 좀 감안을 해 두시고 근데 이게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야. 이거 보는 순간 그냥 이거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아? 무슨 상황이 잘 이해는 안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했던 건데 1, 2, 3, 4 4장의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3장의 카드를 선택할 거야. 3장의 카드를 선택하면 1장의 카드를 남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4C 3은 4C 1과 같겠네? 그럼 경우수 몇 가지야? 4C 1은 4개 중에 1개만 고르는 거잖아. 4가지겠죠. 그럼 이제 그 3가지를 고르는 3장의 숫자 카드를 고르는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일이 나열해보면 1, 2, 3을 고르는 경우도 있고 1, 2, 4를 고를 수도 있고요. 1, 3, 4를 고를 수도 있고요. 2, 3, 4를 고를 수도 있고 순서대로 썼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갈랐어. 두 집단으로 갈랐다 치자.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이 위에 거 아래 거 가르는 기준이 뭘까? 그렇지. 얘는 1이 있는 애고요. 얘는 1이 없는 애야. 1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반드시 1을 포함하는 경우와 반드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뽑는 모든 경우의 수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로 양분될 수 있다. 특정 숫자가.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바구니 트레이 하나를 딱 잡았어. 여기에는 카드가 3장밖에 들어갈 수 없어. 1, 2, 3, 4에 4장의 카드가 바닥에 깔려있네. 근데 1을 반드시 뽑고 싶어. 그래서 1이라는 카드를 뽑은 다음에 트레이에 넣어버렸어. 그럼 트레이 몇 장 더 들어가? 2장 더 들어가는 거잖아. 깔려있는 카드는 3장인 거지. 그럼 3장 중에서 2장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1을 안 뽑고 싶어. 1을 아예 찢어버렸어. 그럼 2, 3, 4, 4장이 있잖아. 아예 3장이 있잖아. 2, 3, 4, 3장 중에 트레이는 3장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 3장을 들어갈 수 3장 중에 3장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33인 거지. 이거 더하겠다는 얘기야. 더하면 4C 3이 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지금 일반화 시켜볼게요. 이게 빈칸 추론 문제는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종의 예시를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쓰여져 있는 공 n개가 있다라고 치자. 1, 2, 3, n. 그 사이에 임의의 공 임의의 숫자 k가 쓰여져 있어요. k라는 자연수가 쓰여져 있는 공이 하나 들어있대요. 이 k는 1과 n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n개의 공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분명 ncr일 것인데 이 녀석들을 k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와 k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내가 k를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 그러면 n개의 공이 있어. 잘 들어봐. n개의 공이 있어. 내가 바구니를 하나 갖고 왔어. 그 바구니엔 r개의 공을 담을 수 있대. 근데 k를 갖고 싶으니까 k라는 공을 딱 집어서 바구니에 집어 넣었어. 그럼 여기엔 공이 몇 개 남아? 몇 개 있는 거야, 바닥에? n-1개. 바구니에는 k를 집어넣었으니까 몇 개를 더 담을 수 있지? r-1개 담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n-1, c, r-1 이게 k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k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볼게요. 그럼 k라는 공을 집어서 치웠어. 바구니는 여전히 비어있으니까 r개를 담을 수 있고요. 공은 n-1개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는 n-1 c, r k가 있냐 없냐로 양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더하면 결국에 n개의 공 중에서 r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 지금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확통하고 또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할 때 채은이하고 지연이는 기억 나나? 나랑 그 다항식 연산 맨 처음 같이 했었잖아. 규칙성. 그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파스칼 삼각형. 민지 파스칼 삼각형 배웠냐? 배웠던 것 같아? 봐봐. 얘네들 그 2항 제곱식, 거듭 제곱식에서 2항짜리 거듭 제곱식에서 문자 두 개의 차수에는 엄연한 규칙이 있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생각해봐. 그러면 x의 세제곱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개수는 모른다 치자. 개수는 모른다 치고, y의 차수는 0, 1, 2, 3 이렇게 가. x의 차수는 3, 2, 1, 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y의 0제곱은 1이니까 생략해 놓은 거고요. 이게 넘어가면 x의 제곱에 y 1개, 그 다음에 x 1개에 y 2개, 그리고 y 3개 이렇게 가겠지. 그럼 하나 더 해볼 수 있다. x 플러스 y의 4제곱,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y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xy의 세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개수만 생각하면 돼. 봐봐.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나 수상 맨 처음 했을 때 분배, 다항식의 곱의 원리가 뭐야? 어떤 식으로 계산해? 분배 법칙, 지수 법칙, 그리고 동류항 정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분배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전개하다 보면 동류항이 나올 건데 x제곱 y의 개수는 이 식을 전개하다가 x제곱 y라는 항이 과연 몇 개가 나옵니까? 에 대한 의미인 거지. 개수가 다 1이니까. 괜찮겠냐? 그럼 이 세 개의 식들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그냥 다른 식이라고 일단 인지를 해봐봐. 그럼 이 식에서 x 나오고 이 식에서 x 나오고 이 식에서 y 나오면 x제곱 y 아니야? 그 곱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 그럼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x 나오고 여기서 y 나오고 여기서 x 나올 수도 있겠지. 여기서 y 나오고 여기서 x 나오고 여기서 x 나올 수도 있겠지. 이거 말고는 없지. 문자 x끼리는 곱해질 거니까 서로 다르지 않단 말이야. x가 나오면 나온 걸로 끝이야. 몇 개야? 3개. 그럼 이 3개는 3개의 식 중에서 x가 나오는 식 2개를 골라주세요 인 거잖아. 그럼 y라는 녀석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3가지란 얘기잖아. 이해되겠냐? 그래서 3이야. 3시 2라고. 3시 2에 3. 그럼 여기는 x가 한 개만 나오네? 3시 1에 3인 거지. 그럼 여기의 개수는 4개의 식에서 모두 x가 나오니까 4시 4일 거야. 괜찮아? 4시 4. 1이잖아. 그럼 여기는 4시 3이겠네? 4시 3은 얼마야? 4시 3은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4개 중에 1개를 남기면 되잖아. 얼마? 야, 4개 중에 1개를 남기면 얘가 남을 수도 있고 얘가 남을 수도 있고 얘가 남을 수도 있고 얘가 남을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얘도 똑같겠잖아. 4시 1이잖아. 4개 중에 1개를 고르면 되잖아. 얘도 4가지. 그럼 얘는 뭐야? 4시 2네. 4시 2는 어떻게 계산해?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분해 4팩토리얼 계산을 2개까지만 4 곱하기 3 얼마? 6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거듭제곱식의 개수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 1, 2, 1 원래 1, 1 있어야 되는데 1, 3, 3, 1 1, 4, 6, 4, 1 규칙 보이니? 규칙? 위에 거 2개 더한 거죠. 더한 게 내려오는 거 양 사이드 그냥 1로 쭉 내려가는 거야. 얘가 얘의 개수들이야. 얘가 얘의 개수들이고 순서대로 얘가 얘의 개수들이지.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이씨 0 이씨 2라고 할게요. 이씨 0이라고 하자. 이씨 1 이씨 2라고 쓸 수 있어. 그지? 얘는 3시 0 3시 1 3시 2 3시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4시 0 4시 1 4시 2 4시 3 4시 4라고 쓸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얘를 봐.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고3 1학기 때 그 확률과 통계의 단원에서 배우시게 돼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순열도 순열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 순열 뭐 이런 것들, 조합도 그냥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중복 조합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원순열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원래 확통에 다 같이 들어있다가 단원 순서가 조정되면서 확통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경우의 수와 기본적인 순열, 기본적인 조합이 수학하로 잠깐 내려와 있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공식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바뀐 수능 트렌드 그 바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요.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이 빈칸 추론 문제로 항상 등장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조합에서 나왔었거든. 조합 증명식. 문제 풀이 증명이든 아니면 공식 증명이든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또 바뀌었어요. 증명하는 문제들이 안 나오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 대한 빈칸 추론 문제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기출 문제는 겁나 많다는 얘기야. 얘가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그거 하나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지. 조금 빡세게 변형시켜서. 그래서 얘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학하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확통 교과서나 확통 참고서에는 지금 제가 수업해드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배웠으니까. 물론 그때 가서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설명은 해주겠지. 근데 이해해 가는 과정에 속도 차는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지금 좀 확실하게 몇 개 안 되니까 공식이. NCR의 연산 방법, 그 다음에 NCR과 NCN-R이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NCR은 N-C, R-1 더하기 N-1C, R이다라는 거, 요거.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순열과 조합의 기본적인 개념 구성이에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나머지는 경우의 수 했던 것처럼 문제 유형으로 세분화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앞쪽으로 쭉 넘어올게요. 어디냐면 310페이지 310페이지 예제 1번. 어드바이스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1번 맨 처음 A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가 오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세 번째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의 수. 자, 1번은 쉬워요. 문제에서 A와 E를 정해줬지. 그럼 요 사이에 D, V, I, C 얘네 4개의 문자가 지금 문자들 서로 다 다릅니다. 얘네들의 문자가 이 안에서 그냥 배열만 되면 돼. 그럼 요 4개의 문자 줄만 세우면 된다고. 뭐야? 그렇지. 24 이렇게. 얘네들을 자음과 모음으로 좀 구분해보자. 자음은 D, V, C, A, I, E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3개입니다. 그러면 양 끝에 자음이 오겠대. 그럼 봐봐. 자음이 3개가 있는데 자음 3개 중 2개를 골라서 맨 앞, 맨 뒤에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 P 무슨 게임 마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3P2 좋아요. 3P2 그럼 자음 하나와 여기서 쓰이지 않은 자음 하나와 모음 3개가 남지. 근데 얘네들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 가운데에서 그냥 그대로 줄 세우면 돼. 3P는 6이고요 6 곱하기 24니까 144 이렇게 나오겠네. 경우의 수는 일단 연산에 대한 계산 실수가 나오면 안 돼. 음수도 없고 유리수도 없어.
문자도 없잖아, 심지어. 자연수 연산. 그 다음에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가지수죠. 자연수가 아닐 수가 없거든. 괜찮아? 구구단만 잘 하시면 됩니다. 모음 자음이 교대로운데, 그런데 모음 자음이 지금처럼 세 개 똑같아. 그럼 모음 3개, 자음 3개 줄 세워. 몇 가지? 3패, 6가지.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자음 3개 내가 뭐 세웠어, 지금? 그럼 모음 3개 줄 세워. 몇 가지? 3패. 안 끝났잖아, 아직. 그러니까 곱하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음 3개, 자음 3개 이렇게 있으면 이 3개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모자. 이렇게 끼워 넣으면 자모. 2개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가 있겠죠. 그럼 36 곱하기 2니까 72가지. 잘 봐. 만약에 자음이 4개고 모음이 3개야. 그런데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나타나고 싶대. 그러면 자음 4개 줄 세우고 모음 3개 줄 세워서 사이에 끼는 수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패 곱하기 3패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개수가 같으면 곱하기 2가 추가가 된다. 자음과 모음에 동일하면 2가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고, 동일하지 않으면 개수가 하나 더 많은 쪽이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예제 2번. 이쪽은 개념 넓히기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과제는 개념 넓히기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문제 풀 때는 내용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고민해서 상황들 좀 판단해 보시고 문제 풀어 보시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예제 2번. 5개의 숫자 0, 1, 2, 3, 4 얘네들을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건 많이 했지. 자, 봐봐. 이거 처음에 뭐가 오면 돼? 몇 개 와? 그 다음에는 4개. 그 다음에는 3개, 2개, 1개죠. 그러면 24 곱하기 4거든요. 그럼 96개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줄 세워. 5팩이지. 5팩. 괜찮아? 그런데 뭘 빼야 될까? 5자리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제일 앞에 0이 오는 숫자를 빼면 돼. 제일 앞에 0이 오면 0 오고 하나 둘 셋 넷 줄 세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4팩인 거죠. 그럼 봐봐. 공통인수가 얼마야? 공통인수가 얼마야? 4야? 4팩이 공통인수지. 얘는 5 곱하기 4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산이 우리가 여태까지 흔하게 하던 연산과는 조금 차이가, 팩토리얼 연산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하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4팩토리얼 곱하기 5-1 4 곱하기 4팩토리얼 이게 4팩토리얼이고 이게 4니까 계산 어차피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봐봐. 첫 번째. 내가 선택을 하는데 0이 없어. 0을 빼. 그러니까 0이 있는 경우와 0이 없는 경우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얘 분명 순열 문제이긴 하지만 조합처럼 풀어도 상관없다. 배열을 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OC2 했어. OC2를 2개를 선택만 했어. 곱하기 2팩을 하면 2개 뽑아서 2개를 줄 세운 거지. OC2 곱하기 2팩이면 OP2야. 이해되냐? 그래서 5개의 숫자 중에서 0 제끼고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그리고 3팩 해. 이게 뭐냐면 4P3이란 얘기지. 4P3. 괜찮아? 두 번째. 0이 반드시 존재해. 0을 하나 뽑았어. 그러면 4개 중에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2개만 더 뽑아야 되잖아. 4C2. 이랬을 때에는 배열과 선택을, 0이 있는 경우에는 배열과 선택을 따로 해야 돼.
0이 없으면 선택하면서 배열하면 되니까 4P3으로 가도 되는데 0이 존재하면 두 개를 뽑은 상태에서 0과 함께 3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세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0이 제일 앞에 올 수는 없잖아. 괜찮아? 그럼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0을 제외한 두 녀석이 올 것이고 0을 포함한 두 녀석이 두 번째로 올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끝에 올 것이고 4P3은요 4, 3, 2까지니까 24 얘는요 4, 6에 24 똑같네? 똑같네. 0이 없을 때랑 있을 때 똑같네. 그럼 48가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예제 3번 4개의 숫자 0, 2, 3, 4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 야, 잘 들어봐. 배수 판별법 알고 있냐? 배수 판별법? 들어본 적 없니? 책에 있니 이거? 젠장 있네. 자, 됐어. 칠판 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상식적으로 2의 배수는 뭐야? 2의 배수는 짝수겠지. 그러니까 2의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이게 짝수냐 홀수냐 판별하는 거랑 같은 거지. 짝수 홀수 어떻게 판별해? 1의 자리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1의 자리가 짝수인 수. 0은 어떻게 처리해? 짝수 취급이죠. 0은 짝수 취급. 근데 짝수의 정의가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거든.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0은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거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분류를 할 때는 0은 짝수 취급을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해? 보지 말고 3의 배수 하나만 기억하면 돼.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수. 231 예를 들어서 231 그러면 100의 자리가 2, 10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1이지. 다 더하면 6이네. 6은 3의 배수잖아. 그래서 231은 3의 배수가 맞아. 이렇게 응?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할까? 자꾸 보네. 끝에 두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끝에 두 자리만 4의 배수이면 나머지는 다 4의 배수거든? 왜 그럴까? 봐봐. 3512. 4의 배수야? 네. 왜 4의 배수야? 끝에가 4의 배수니까. 근데 왜 끝에 두 자리를 볼까? 4의 배수 판별할 때. 봐봐. 얘는 3500 플러스 12죠. 100은 4로 무조건 나눠 떨어지지. 100은 무조건 4로 나눠 떨어져. 100단위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자리 숫자만 4로 나눠 떨어지면 얘는 4의 배수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법이 있어. 8의 배수.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를 봐야 돼. 왜? 125 곱하기 8이 1000이니까. 1000은 무조건 8로 나눠 떨어지니까 100의 자리까지만 8로 나눠주면 걔는 무조건 8의 배수야. 그럼 뭐 하랬냐?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 그럼 무조건 5의 배수.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봐봐. 6은 2와 3의 공배수지. 최소 공배수니까. 그럼 6의 배수는 2와 3의 공배수일 거 아니야? 그럼 6의 배수 어떻게 판별하겠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으로.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짝수,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6의 배수는 두 개를 합치면 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고 1의 자리가 짝수인 수. 이게 6의 배수. 8의 배수는 설명 들었고 9의 배수는 3의 거듭제곱이죠.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돼. 얼추 정리되니? 비슷비슷하잖아. 뭐 안 했지? 그렇지. 이렇게 질문 나와야지. 7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해? 몰라. 판별할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숫자를 7진수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으로 진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진수를 배우지 않아. 2진수, 5진수 이런 거 배우지 않아. 배웠냐 혹시? 코딩했던 사람 했었어? 하다 관뒀어? 이진법까지 했어? 중학교 때 이진법을 시켰어?
아, 정보할 때 그럼 13진법, 12진법 이런 거 안 했냐? 아, 이진법만 했어? 그러니까 지구인들은 10진법을 쓰죠. 왜? 왜 10진법 써? 손가락 10개라서. 맞아. 손가락 10개라서 그래.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더 셀 게 없잖아. 쌤 발가락도 있잖아요. 힘들잖아. 발가락이 세면. 그래서 10진법인 거고. 선생님 그럼 13진법은 인카문명 애들이 13진법 썼다며. 그럼 걔네들은 손가락이 6.5개씩인가? 그런 건 아니지. 10을 넘어가면 셀 단위가 없으니까 10에서 단위를 하나 올리는 거고. 그래서 상용로그 설명할 때도 내가 그랬죠. 아니구나. 미안. 아니, 내 착각했어.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앞에 안양이고 3학년, 그 앞에 안양이고 2학년이었거든. 토요일 날 하루 일과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원 할 때요. 내가 이런 말 할 거야. 수원 할 때 상용로그라는 걸 배우거든. 그러니까 로그가 뭔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상용이라는 얘기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로그. 이걸 미술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똑같은 얘기 합니다. 왜 10일까? 손가락 10개라서.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의 배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야. 걱정하지 마. 나오면 물구나무 서서 학원 가를 한 바퀴 돌게요. 아무튼 3의 배수이고 싶으니까 얘네들 중에서 숫자 3개를 골라서 3의 배수가 되게끔 그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순간을 찾아볼게. 0, 2, 4 2, 3, 4 그죠? 없지. 그리고 그럼 얘를 줄 세우면 돼. 얘를 줄 세우면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3의 배수란 얘기. 얘는요 2 곱하기 2팩이죠. 어떻게 배열해도 3의 배수가 나온다는 소리. 그래서 더하면 10가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예제 4번으로 갈게요. 정회수는 할만하죠? 미안해. 할만한 게 없을 텐데. 수학 수업하면서 할만하다는 망언을 꺼냈네요, 제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남자끼리 이웃.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 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봐. 남학생들끼리만 이웃하면 되니까 남학생들 다 붙이면 되지. 남학생들 다 붙여. 그래서 이웃하는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서 그걸 한 덩어리로 보면 되죠. 그래서 남학생 덩어리, 그 다음에 여1, 여2, 여3 이렇게 관찰하면 된다고. 이거 줄 세우면 된다고. 그럼 총 몇 명으로 인지하겠다는 얘기야? 4명으로 인지하겠다는 얘기니까 4패 곱하기 남학생 여기 몇 명? 4명 곱하기 4패. 괜찮아? 그럼 얘는 24 곱하기 24죠. 그러면 400 플러스 4, 80, 160 플러스 16. 그러면 560, 576까지. 여학생들끼리 이웃하고 싶대. 여학생들끼리 한 덩어리로 묶어. 그 다음에 남1, 남2, 남3, 남4 몇 명 취급이야? 5팩 줄 세워. 그리고 그 안에서 여학생 줄 세우는데 여학생 3명이니까 3팩. 5팩은 120이거든요. 곱하기 6 하면 720까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런데 너네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했냐? 이웃하지 않는 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지. 2명일 때 만. 2명일 때 만. 그때만 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따로 구해. 이거 여기 문제 있나? 진짜.
아, 예제 5번. 뭐라고? 왜? 아, 적으라고 할 뻔했네요. 남학생 4명과 똑같은 상황이야.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고 싶대. 첫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봐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방금 너네가 얘기한 거.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거든. 여학생들이 이웃하게 하는 경우는 이거잖아. 그럼 3팩은 6이니까 6 곱하기 5팩이죠. 그 5팩으로 묶어. 그러면 아니 미안. 5팩 곱하기 6팩 6이면 6팩이잖아. 그러면 7-1 곱하기 6팩이죠. 6 곱하기 6팩이죠. 6 곱하기 720입니다. 6이 12, 6, 7에 42, 4320이거든. 내가 푸는 방법을 한번 봐봐. 그게 4320이 나오나 한번 보자.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남학생을 줄을 세울 거야. 이렇게 몇 가지? 너무 당당하게 대답해서 깜짝 놀랐다.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여학생들 사이에 남학생들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남학생들이 지금 여기 몇 개 자리에 5개의 자리에 여학생들이 한 명씩만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시키면 되는 거지. 곱하기 5p3 괜찮아? 그럼 24 곱하기 5p3은 얼마야? 543이네. 543이면은 60까지. 그러면 1440까지. 이것도 역시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한데 얘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 나지? 뭔 차이야 이거? 왜 틀려? 왜 너네가 아까 얘기했던 이 여사건의 방법으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로 빼면 왜 틀려? 그래 그거야. 2명일 때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로 끝나는데 3명이 넘어가면 있잖아.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걸 다 빼줘야 돼. 빼줄 거면. 그런데 그 2명이 이웃하고 1명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경우는 또 그 안에서 3가지가 생기잖아. 그 3가지를 배열할 때 붙어있는 2명이 또 좌우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중복이 된다고 여기에.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를 구할 때는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줄 세워.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여학생을 빼고 나머지를 줄 세워. 그리고 그 사이 간격에다가 한 명씩 순서 있게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남학생들끼리 이제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럼 여학생을 줄 세워야 되지. 여학생 3명밖에 없으니까 몇 팩? 3팩. 하나 둘 셋 넷. 4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은 남녀 이렇게 여남 교대로 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남학생 쓰는 수가 4p4죠. 4p4는 4팩이랑 똑같다 했잖아. 6 곱하기 24니까 144가지. 이렇게 6번 예제 6번 슈퍼맨. 여덟 개의 문자를 일렬로 달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S와 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봐봐. 두 번째 거 먼저 봐봐. 무슨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냐? 적어도.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6건을 의심해 봐야 되죠. 적어도 한쪽 끝 모음, 그러면 모음 자음 모음 세 가지 케이스를 구하면 돼. 그런데 귀찮아.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 양끝 자음 이렇게 풀 거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전체 지금 몇 글자예요? 몇 글자야? 8개라고 했잖아. 800 마이너스 자음 몇 개 있어? S, P, R, M, N 5개 있네. 5개 중에 2개를 순서를 고려하여 맨 앞과 맨 끝에 배열했어. 그럼 가운데 몇 개 남아? 6개 남겠지? 600. 그럼 8, 7에 56 마이너스 5, 4, 20 곱하기 600은 빼봐! 36 곱하기 야 이거 숫자 계산 이 새끼들 어떻게 해놨어? 진짜 했어. 야 6팩이 720이거든요? 6이 12, 76에 42, 43, 0, 3이 6, 37에 21, 25920. 네. 25,920. 야, 근데 너네 이거 잘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유명했어. 너네는, 안양예고는. 고3 확통 때, 그러니까 이 전교육과정이겠지. 확통에서 경우의 수 문제, 순열조합 문제, 말도 안 되는 숫자 10만 단위로 나오는 거 단답형으로 꼭 하나씩 있었다. 네. 미친 것 같아. 근데 있었어. 뭐 어떡해. 꽤 종종 한 번도 빼놓지 않고는 아니지만 꽤 종종 있었어. 근데 경우에서 지금 내려왔잖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연산할 때 그냥 어중간하게 찾지 말고 그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좀 난해해도 아이고 구구단을 할 줄 아니까. 자, 재보세요. S하고 N 사이에 2개의 문자. 봐봐. 그러면 S하고 N 제외하면 요렇게 가운데 6개지?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배열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앞과 뒤를 S와 N으로 탁 막아버리면 되는데 S랑 N의 순서를 얘기하지 않았지? 그러면 S 땡땡 N일 수도 있고 N 땡땡 S일 수도 있잖아.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6P2 곱하기 2는 요거 하나 세팅한 거야. 8개의 문자 중에 4개를 뽑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죠. 4개의 문자가 더 있지. 그럼 몇 개의 문자 꼴인 거지? 5개. 그럼 500. 그러면 30, 60 곱하기 120. 그러면 7200. 7200 이렇게 미쳤네 진짜. 7번 예지 더럽게 많네요. 7번 8번이 끝이에요. 함수 x가 2, 4, 6 y가 1, 3, 5 쉬운 거야. 이건 함수할 때 했으니까 1대1 대응. 2번이 1대1 대응 개수거든요. 3개 3팩 6가지 끝. 함수의 개수는 2가 쏠 수 있는 화살표 몇 개? 4가 쏠 수 있는 화살표 몇 개? 3, 3, 3이겠죠? 3의 세제곱. 이거는요 공역 개수의 숫자가 똑같아서 정의역 개수 제곱이라서 27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8번 라스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8번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A, B, C, D, E에서 E, D, C, B, A까지 나열할 때 1번
C, D, A, B, E는 몇 번째 오는 문자인지 구하세요. 2번 80번째 문자 구하세요. 자, 봐봐. 일단 사전식 알파벳 순서는 알잖아, 우리가. 아차, 외고지. A가 오면 뒤에 4개를 조합할 수 있죠. 4팩. B가 오면 졌죠. 4팩. C가 온 다음에 A가 오면 3팩. C가 온 다음에 B가 오면 3팩. C가 온 다음에 B가 왔지. 그리고 A가 온 다음에 B, E 이렇게 오는 게 있을 거야. 그게 얘지. 그러면 앞에 이거의 개수가 있는 거지. 24, 24, 6, 6. 다 합치면 60개. 그럼 얘는 61번째. 한 번째. 괜찮아? 자, 그럼 80번째 오는 숫자도 구해볼게요. A가 4팩. 아직 택도 없어요. B가 4팩. C가 4팩. 이렇게 하면 24 곱하기 3이니까 72개지. 72개. 그 다음에 D가 올 거고 A가 온 다음에 3팩. 6개니까 지금 78개 된 거야. 78개.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는 건 D. B 쓰고 나온 순서대로 A, C, E. 이게 79번째지. 이거 다음 게 80번째야. D, B, A, E, C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자이스토리 봐봐봐. 과제 좀 정해줄게. 너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자이스토리가 한번 펴볼래? 거기 문제의 시작이 집합조 개념 시작하고요. 한 장만 넘겨줘. 저기 14페이지 보시면 60번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100번이 넘어간다고 해봤자 40몇 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60번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아니야, 많이 안 내줄 거야 이거. 60번부터 시작해서 99번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99번까지 하시면 문제 되게 조금이죠. 오늘 지금 바이블 나가고 있으니까 순열하고 조합 과제 해오시고 무리함수 풀어와. 토요일날 진짜 숙제, 토요일날 다음 주에 숙제 안 됐으면 진짜 없애버릴 거야. 쉬었다 합시다. 자, 340페이지예요. 이제 조합입니다. 자, 이제 다시 1번이에요.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서 다시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서 4명의 위원을 뽑는데요. 4명의 위원을 1번 남자 2명, 여자 2명. 2번은요, 여자가 적어도 1명, 여자 적어도 1명 포함. 세 번째, 남자 1명, 여자 1명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자, 봐봐. 남자 2명, 여자 2명 뽑는 거래. 그러면 남자 6명 있으니까 6명 중에 2명 선택만 하자. 끝났니? 그럼 더할래, 곱할래? 곱해야죠. 4C2로 가시면 돼요. 6C2는 15가지, 4C는 6가지, 한 90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가 적어도 1명 들어가고 싶대. 그럼 전체 어차피 남녀 상관없이
10C4 이게 전체에서 4명의 임원 뽑는 경우에 쓰겠죠. 마이너스 여자가 적어도 1명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가 빵명일 때 1명, 여자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4개의 케이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여자가 빵명일 때 한번 빼는 게 낫다는 얘기죠. 6C2, 6C4 이거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런데 6C4는 제가 뭐 아까 처음에 잘못 적긴 했지만 6C2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요. 얘는 15가지입니다. 15가지 아까 계산했었죠? 10C4만 계산하면 되는데 4, 3, 2, 1, 19, 8, 7 4, 2, 8, 3, 3은 9, 210까지 에서 15가지 빼니까 195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남자 1명, 여자 2명을 남자 1명, 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싶대. 그럼 남자는 6명이지. 6명 중에 1명을 뽑자. 그 다음에 여자가 1명이니까 아니야. 남자 1명, 여자 1명이면 이건 그냥 케이스 분류하세요. 남자와 여자의 비중이 그럼 1명, 3명, 2명, 2명, 3명, 1명이겠지. 괜찮아? 그러면 6C1 곱하기 4C3 6C2 곱하기 4C2 6C3 곱하기 4C1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더 하시면 6C1 곱하기 4C3은요 6, 4, 24 6C 곱하기 4C2는 아까 했죠? 90 6C3은 20입니다 4C1은 4고요 그래서 80 그럼 170 194가지 이렇게 봐봐 내가 아까 처음에 쓰려고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남자 1명을 뽑아 그리고 여자 1명도 뽑아 그리고 나머지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뭐가 문제일까? 남자가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치자. 내가 여기에서 A를 뽑았어. 여자 1명을 뽑고 그리고 여기 8C2 중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된 거야. 그래서 남자 D를 뽑았어 여기서. 그럼 남자는 뽑힌 게 A하고 D지. 그런데 이 경우는 이 6C라고 했으니까 6C1에서 D를 뽑고 여기에서 A가 뽑힌 경우랑 똑같은 상황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 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셈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중복되는 것을 셈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풀었어요. 괜찮아? 자, 이제 2번 이제 2번 창희와 경도를 포함한 6명 중에서 3명을 창희, 경도 이름이 뭐 이래? 6명 더 있어요. 4명이 더 있어야 돼요. A, B, C, D 여기서 3명을 뽑을 때 1번 둘 다 이제 3명을 뽑을 때 둘 다 뽑는 경우 2번, 2번 창희와 경도 중 1명만 뽑는 경우 세 번째 창희와 경도 모두 뽑히지 않는 경우 야 생각해봐 창희와 경도를 뽑아놨어 일단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1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1명만 더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4로 끝이야 창희와 경도 중에 1명만 뽑아야 된대 그럼 창희를 뽑았어 그럼 경도를 뽑으면 안 되잖아 근데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더 뽑아야 되지 그럼 4C이겠지? 그런데 창희 뽑고 경도 안 뽑을 수도 있고 경도 뽑고 창희 안 뽑을 수도 있잖아 곱하기 2 12가지 괜찮아?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뽑아 그럼 4C3이지 뭘 문제가 쉽지 않냐? 할만하지 않니? 그죠? 상황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야 재밌는 거 나왔다 보세요. 예제 3번. 그럼 혹시 예제 4번이 대진표인가? 아니네. 그럼 예제 5번이 대진표인가? 아니네. 예제 6번이 대진표인가? 아니네. 예제 7번, 아니네. 예제 8번이, 아니네. 없어요, 쌤. 대진표 없네. 아씨, 그럼 또 따로 설명해줘야 되네.
1, 3번 할게요. 12개의 프로축구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3번씩 경기를 치를 때 전체 경기의 수를 구하여. 봐. 12개의 팀이 일단 있는데 경기를 치르려면 몇 개의 팀이 있어야 되냐? 축구야. 축구는 여기 상식 퀴즈. 축구는 3개의 팀이 서로 겨루는 경기다. 1개의 팀이 기록을 재는 경기다. 너 다 체대 준비하니? 다? 왜 이렇게 잘 알아? 2팀이 필요하죠. 12C2 얼마야? 66. 근데 이거는 12개의 팀이 한 번씩 경기하는 경우의 수죠. 근데 몇 번씩 경기하겠대? 3번씩. 66 곱하기 3 하자. 3618, 3618, 198. 끝입니다. 자, 2번. 1번이었고요. 어떤 모임에서 각 회원이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회원들끼리 총 1275회의 악수를 하였을 때 참석한 회원 수를 구하여라. 야, 회원이 N명이라고 치자. 악수를 하려면 경기랑 똑같아. 혼자서 악수.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2명이 필요해. 선생님 3명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예, 반갑습니다 할 수 있잖아. 자, 내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어. 확통은 그럼 좀 특수한 상황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악수는 몇 명이 하는 거야? 2명이 하는 거죠. 그래서 NC입니다. 얘가 1270 미쳤네 이 새끼들. 1275 무슨 모임인데 악수만 악수하다 하루 다 가겠다. 그럼 얘는 봐봐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인 거죠. 이게 1275. 그래서 n 곱하기 n-1 하면 1275에다 2를 곱할게요. 1200에다 2를 곱하면 2400 2550. 그러니까 2550이 남지? 2550. 2550을 살짝 소인수분해 합시다. 255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55, 25, 51 이거 50이죠. 그래서 얘는 50 곱하기 51 큰 숫자가 51 n은 51 51명 생각보다 많진 않죠. 51명이 모든 사람들이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려면 1275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넘어갑시다. 4번. 패드 배터리가 6%밖에 없는데? 6개의 숫자 1, 2, 3, 4, 5, 6 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만들 때 A 중복을 허용하면 어떡해? C 인 세 자리 자연수 A, B,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케이스를 분류하면 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A, B, C 이렇게 A, B, C 이렇게 두 가지로요. 잘 들어봐.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지. 네. 그치? 그러니까 조합을 써야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상황 자체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경우, 악수처럼, 스포츠 경기처럼, 그리고 문제에서 순서를 지정해 주는 경우. 지금 이 상황은 후자예요. 괜찮아? 내가 만약에 A, B, C에 5, 1, 6을 골랐다 치자. 그럼 그 숫자는 516이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156 이렇게 되는 거지.
크기 순서대로. 괜찮아? 그러면 순서는 고려하지 않으니 나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그럼 얘는 6C 3. 얘는 A랑 B랑 같으니까 하나로 취급하면 6C 2겠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지? 더하면 7C 3. 한 방에 계산하는 게 편하죠. 7C 3. 3, 2, 1, 7, 6, 5. 7, 5, 35. 여기 35가지. 이렇게. 그런데 더 한 방에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를 극악으로 치다다 올렸다 치자. 1, 2, 3, 4, 5, 6, 7. A, B, C, D.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아니겠니? 미쳤지?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함수죠. 함수. 정의역이 A, B, C, D, 공역이 1, 2, 3, 4, 5, 6, 7. A가 1, 2, 3, 4, 5, 6, 7 중에 하나 고르고 B가 1, 2, 3, 4, 5, 6, 7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대신에 이제 크기 순서대로. 일단 선택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얘가 나를 해줄 거니까. 잘 들어봐. 그렇게 따지면 골라서 배치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 공역의 개수가 몇 개? 공역의 개수가 몇 개? 7개. 7개. 등호의 개수가 몇 개? 등호 2개지. C 정역의 개수. 이걸로 끝이에요. 이 방법 사용해 볼게. 6개 있었지. 등호 있지. 등호 1개지. 그러면 7C 3. 케이스 분류 안 하고 바로 나오죠. 기억해놔. 기억해놔 이거. 자, 예제 5번.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야, 이거 예제 5번은 이거 기출이야. 15까지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딴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쨌든 합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1부터 15까지의 숫자들을 전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숫자들끼리 모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집합을 요렇게, B 집합을 요렇게, C 집합을 이렇게. 괜찮아? 그럼 첫 번째. C 집합에서 임의의 숫자 2개를 고르게 되면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니까 무조건 3의 배수지. A에서 2개를 고르면 나머지가 1자리인 녀석 2개를 고르면 더한 거니까 나머지가 2가 됩니다. B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A에서 하나의 숫자, B에서 하나의 숫자를 고르게 되면 반드시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가 1자리 집합, 2자리 집합, 0자리 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출문제는 3개의 수를 뽑았었어요. 그러면 C에서 3개 뽑으면 무조건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뽑으면 다 3의 배수가 됩니다. 나머지들의 합이 3의 배수잖아. 괜찮아? 그리고 A, B, C 이렇게. 그래서 지금 2개만 뽑기 때문에 C에서 2개, 두 번째 A, B에서 1개씩 이렇게 뽑으면 되거든요. C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5C2겠죠?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A에서 1개, B에서 1개 뽑는 경우의 수는 25가지입니다. 그럼 2개 더하면 35가지. 괜찮아? 이게 예제들마다마다 문제 유형을 되게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느낌들이 좀 많이 다르지. 어차피 똑같은 NCR을 쓰긴 쓰는데 선택해야 돼요. 순서와 관계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제 5번 같은 경우도 나머지에 따라 숫자를 나누어야 하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면 다시 쌓아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기말고사 쪽 시험 대비 하실 때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예제 6번. 예제 6번도 꽤 중요한데 이게 집합을 바라보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서 그래요. 자, 예제 6번. 전체 집합이 1, 2, 3, 4, 5. A, B에 대해서, 두 부분집 A, B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A, B, C, 전체 집합.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2번. N, A교 B는 2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세요. 잡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고, 뭐야 이거 왜 두 개 썼어? B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1, 2, 3, 4, 5가 여기 다 몰려 있어도 되지. 1, 2, 3, 4, 5가 여기 다 몰려 있어도 돼. 그럼 A는 공집합, B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전체 집합이랑 같아지는 상황.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순서상을 찾으려면 1, 2, 3, 4, 5 5개의 원소들이 여기와 여기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 4, 5 5개, 공역이 노랑, 파랑, 주황 3개. 선택한다라고 치면 1이라는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3개. 2도 3개, 3도 3개, 4도 3개, 5도 3개. 괜찮아? 3의 5제곱. 그래서 243가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2개래. 그럼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소가 2개가 있어야 되지. 원소 2개 뭐가 있을까? 선택해야겠네. 5C2로 선택합니다.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그럼 여기에 1이든 2든 원소 2개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원소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럼 다른 원소 3개는 1번, 2번, 3번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 그 원소가 4와 5라고 치자. 4와 5라고. 그러면 나머지 1, 2, 3의 원소들이 다 3번 영역을 선택했어. 그럼 A도 원소가 4, 5, B도 원소가 4, 5, 동치인 집합이야. 그럼 교집합 2개인 건 맞잖아. 이거 만족시키면 되니까. 그럼 3의 세제곱이겠지. 그러면 27이니까 270. 잘 보세요. 이런 경우의 수가 조합 쪽에 있긴 하지만 얘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1이 여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인 거잖아. 중복순열이에요. 순서를 고려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통해서 다시 배울 건데 지금은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약간 조합의 변형된 형태의 문제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7번이 아니라 9시네. 저기 7번, 8번, 9번은 다음 시간에 유형이 3개밖에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풀이 마무리 해드리고요. 해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는 359쪽까지 그냥 끝까지 드릴 겁니다. 선생님 예제 3개는 안 풀었는데요. 예제 3개 요거 빼놓고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고 학원에서 그냥 다시 풀고 마무리 지어버릴게요. 무리함수도요. 집합 99번까지 풀어오시고 아셨죠? 제가 단톡에다가 요거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서 과제 공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교재 마무리되니까 집합 꼭 풀어오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